최선을 한번 노력을 앞으로 오늘 참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예방 교육을 저희가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유능한 강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홍보지를 나눠드렸는데 나왔을 때 꼭 적어서 내주시면은 잘하신 분한테는 아마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 재밌게 들으시고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유명한 남자 구성이라고 우리 보건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최강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매년 우리가 부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죠. 예, 동아제약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부행복연구원장인데요. 성교육, 저출산 인구교육 강사들 한 50분을 모시고 제가 비영리 법인을 또 운영하는데요. 원주시 부모교육을 제가 2010년도에 유스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장면입니다. 이게 50대, 70대 우리 이용도 사무총장님 같은 연배에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혼을 하는데요. 27%입니다. 제가요 남자 성강하잖아요. 어머님들께 여자분들께 간곡한 호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발 큰 놈 작은 놈 키운다는 마음으로 남편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정말 남자 입장에서는요, 황혼이혼은 보여지는 겁니다. 용도 폐기하는 거예요. 여자들 정말 나빠요. 왜?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젊었을 때 헤어지지 왜 남자가 퇴직 이후에 그때 가서 이혼을 신청하냐고. 남자 돈 못 벌고 말이죠.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 이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리타 공항에서 막내 신혼부부들을 전송합니다. 노부부가 와서 일본 사람들 괌, 하와이 좋아합니다. 네? 네. 자, 괌으로 간다 합시다.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노부부가 남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사요나라. 그게 나리타 공항의 이별이에요. 이 막내 부부가 일본에 귀국했을 때 부모는 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여자들이 남성이 퇴직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이혼 신청할까? 연금 분할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참다 못했는데 어떤 타이밍? 그래 막내까지는 내가 출가를 시키고 아빠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참고. 왜 이혼율이 증가하는가? 여성의 권력관계에서 이 지위가 높아지고 재산 상태에서 높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중요한가? 왜 이혼이 높아진 거 아세요? 생명 연장 때문에 이혼이 높아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60이 되면 환갑 되잖아요. 동네에서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환갑이 나이가 귀한 나이고 60을 많이 못 넘겼던 것 같아요. 70년도, 80년도에. 지금 어떻습니까?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 해서 100세 시대입니다. 생명 연장이 3, 40년이 롱텀이 된 거예요. 과거에 40이 지금 65 정도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혼율이 뭡니까? 생명 연장의 원인이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20년, 30년을 시달렸는데 또 퇴직하고 3, 40년을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우 저 인간 어차피 뭐 60 넘어가고 한 5년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내가 참아야지. 사실 그때는 어머니들이 갈 곳도 없어요. 네. 지금은 3박 4일 일정 잡아서 제주도 들어옵니다. 몸국 끓여놓고 와요. 아무튼 이런 생명 연장도 이혼의 원인이 된 거라고 저는 분석한 겁니다. 아무튼 큰 놈 작은 놈 키운다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여성성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미국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바꾸라고 리모컨 주라고 하고 있고요. 밥 한 끼씩만 먹으라고 하고 있고 지금 엄청 하고 다니고 있어요. 퇴직하고 나서 밥 한 끼씩 먹으라고 해요. 아니 정말 가계부 같은 거 보지 말라고 해요. 내가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해요. 무조건 이렇게 교육하고 있잖아요. 좀 기다리세요. 자, 여성성은요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 여자 뱃속에서 안 나온 놈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고요. 그만큼 여성성은 여성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여자분이지만 우리 사무총장님이나 다 남자지 않습니까? 장군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에서 나온 아들들이에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여자는 어머니 성과 아내의 성 두 가지를 갖는데요. 가끔씩은 내가 큰 놈 하나 키운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할 때, 나이도 많고 키도 큰 아저씨 같은 남편을 대할 때 아유 내가 큰아들 키운다는 마음으로 사랑과 인내를 가져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건건이 문제를 삼았을 때 부보조적으로 남성성 자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안정성이 뭐냐면 호기심이 많은 종족이고 사고를 많이 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오늘 내가 이야기해드릴 이 성적 문제, 이게 구조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적, 문화 인류학적으로 말이죠. 수컷은, 남성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의 이 영향이 뭐냐, 여성을 공격하는 호르몬이에요.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고 리더십이 있어주고 전쟁이 나면 막 앞으로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성, 이쁜 여성을 보면 프로포즈를 하게 돼 있는, 작동이 돼 있는 이 호르몬입니다. 반대로 여성은 어때요? 에스트로겐은 어떻습니까? 남성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왜? 성폭력 범죄 중에서 강간, 추행, 폭행, 희롱 가해자가 99%가 남자만 있을까요? 여자도 남자를 강간해야 되잖아요. 권력 있는 여자들은요. 그런 사람 있는가? 아무튼 희롱은 가끔씩 있어요. 희롱은 남자. 근데 여성성은요, 너무 멋진 남자가 지나가고 내 스타일이야. 어때요? 오빠 나 이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수용성, 수동성을 가진 것이 좋습니다. 왜? 예쁘게 느낀다는 부분. 특히 여성이 남성한테 성적 공격,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남성은 엔조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성은 왜 활발한 연애 작용을 못 할까요? 가장 문제가 자산의 붕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성은요, 성적 욕구도 남성에 비해서 낮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결정적인 어떤 문제, 교육을 통해서 정수기에 이런 거 아닙니다. 임신을 했을 때 남성이 책임지지 않으면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 남자가 나를 정말 원하는가. 여성은 아무 남자하고 연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본능적인 겁니다. 무량한 아이를 갖고자 하는 거죠. 보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양육을 해야 되니까. 원시 시대 때는요, 큰 놈을 만나야지 많은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따지해서 어떻게 계급이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애들하고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키도 커야 되고 셋째 아들하고 해야 돼요. 장남 같은 거 싫어해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기본적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노처녀 골드미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울시 교육연수원에 사당동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행정실 교장님도 계시고 다 교육을 합니다. 거기 가보면은요, 골드미스가 6급 팀장님들 연봉 6천 5천 40살 모자라고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계급에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괜찮은 놈들 다 가버렸어. 남자들이 씨가 말라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잡혀서 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주변에 여성은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33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결혼할 수가 있나요? 무슨 소리가 저런 소리를 내면 저녁에 남자가 안 돼요. 목소리 좀 조심하세요. 남자가 하는 줄 알았어, 남자가. 무슨 말입니까? 결혼 시장에서 33 배우가 되면 등급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또 수치상에 그걸 존중하자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왜 정준호, 능력 있는 사람이 15살 미만의 그 어린 여자하고 결혼할까요? 섹스하니까? 섹시하니까? 사람. 물론 그렇죠. 그런데 본능적인 겁니다. 나의 아이를 가임을 잘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자, 33, 5가 가면 가임 기능이 확 떨어지는 기능이라고 해요. 네,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스펙 50%를 날리라 하세요.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요, 남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너 같은 애 만나려고 내가 지금 너는 6급이고 7급인데 너는 사무관을 해야지. 아니, 사무관, 사자, 변호사가 왜 그 나이 먹은 여자를 좋아합니까? 천만이 많습니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인정 안 하시려면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시라고. 제 이야기 다 남성 입장에서 보는 거.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이 그렇고요. 그걸 저는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이고 이론적인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혼의 정력기를 놓치는 것은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연애를 할 것이냐. 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경력직으로 가장 승진대사 연애를 못 해버린 겁니다. 순간에서는 다섯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주변에 저출산 문제 해결합시다. 중매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성이 사랑과 인내를 가져야 되겠다. 남성의 불안정성을 본론에서도 강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남성성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성이다. 어머니성으로 감싸 안아야 되지 않다. 끈끈이 문제를 삼았을 때 살 수 있는 부부가 몇 쌍쯤 되겠느냐에 대한 것이
법원에서 이 조정을 하면서 상담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자세가 갖자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남녀가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기본적인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저대로도 분석합니다. 존 그레이라는 학자가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서 지구인이 되는 과정이라 했죠.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별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10년을 살아도 남자 모릅니다. 그리고요, 어떤 여자들은 저한테 상담하면서 그래요. 사기 결혼 당했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남자를 7년을 사귀고 결혼했는데, 어머 세상에, 결혼하고 나서 말이죠, 씻지도 않고 말이죠, 화장실 가서 물을 안 내리고, 아니 안 좋은 것이 다 나오니까 이런 남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점 습관들은 위장되는 거죠.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이 단점의 습관의 문제, 더 구조적인 문제, 남자의 여자와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상대를 여러분이 몰라요. 남자는 여성을 모르고 여성은 남자를 모르니 대화에 대한 문제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성적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고, 표현법이 다르니까 요만한 조그만한 얘기를 가지고 다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남편, 남자의 언어 습관이 어떤 것이길래 소통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가, 자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남성 볼까요?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남편들은요, 여성에 비해서 하루에 언어 용량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성은요, 하루에 6,8천 단어를 사용하고요, 2만 회 정도를 사용합니다. 2만 회라는 것은 눈 깜짝깜짝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요거 바디랭귀지, 요것도 언어예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요, 여자들이. 아니 진짜 원래 그래. 남자들 보면 어디 3분의 1 구조적으로 남자들 교육할 때요, 통장님 앞으로 여자들은 말이 많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원래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아셔야 돼요. 원래 구조적으로 많은 거예요. 네, 자, 남자들은 어때요?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용법만 간단해요. 기승전결. 여성은 어때요? 부부 상담 중에 어떤 고통을 받느냐면, 우리가 남자들은요, 돈을 빌리면요, 간단합니다. 목적 중심이기 때문에 딱 그 좌표만 가는 거예요. 어이 김주희, 야 20만 원만 빼줘, 내줄게. 이거 돈 빌리는 거예요. 그냥 나옵니다. 그냥 서론이 없어요. 본론만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종족이 여성들은 빙빙 돌려요, 말을. 거기다가 돈 좀 있어 언니, 15분 50초 걸려. 12분 50초.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 여자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서두르는 거죠. 남성 몇 분 계시는데, 선생님 계신 것 같은데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성의 코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괄식, 위괄식이 아니고 여성은 본론을 늦게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자, 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남자는 또 어때요? 정보 수집의 목적이 강합니다. 네. 남자들은 아무하고 술 안 먹습니다. 남자들이 친해지는 방법은요, 술 먹고, 술 문화가 뭐 긍정적이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다. 술을 먹고 취한 기분에서 동료식을 끼고 군대 얘기도 하고, 어때요? 음식도 나눠 먹고요, 사우나 가서 니꺼내꺼 보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저기 학부모님 중에서 남편께서 사업을 하신 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십시오. 매일 술 먹고 들어오면 빨리 상담사한테 들어오세요. 그거 제가 잡아드릴게요. 근데 가끔씩 늦게 술 드시고 오는 거 용서해 줘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남자들은요, 술자리에서 고급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래를 해요. 또 거래를, 이거 줄게, 이거 해줄래? 그게 뭐 뇌물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인들도요, 다 술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상황을 맨정신에서 이렇게 사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문화인지 나쁜 문화인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술 문화가 그래요. 개선돼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남성의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려면 무조건 들어오라 하십시오. 아무튼 현대 비즈니스 이 메커니즘 자체가 조금 술자리에서 결정을 많이 하고 좀 친해지면서 뭐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가정에서 말하기 싫은 이 고통의 문제는 신혼기 때 이 주부들이 호소를 많이 하는 내용이고요. 왜 그럴까요? 구조적으로 남자는 여성에 비해서 말이 3분의 1이 적은데, 그날따라 회인이, 영업 회인이 회식까지 하다 보니까 남편이 90% 80%를 소진하고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근데
3살, 2살짜리 키우는 주부 입장에서 어때요? 아, 그것도 안 되는 애하고 하루 내내 있다가 말이죠. 언니하고 전화비 많이 나오니까 1시간 통화하다가 언니 또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 끊어. 자, 그래도 40-50%밖에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이 용량을 해소를 못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어때요? 신혼기 때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남편이 띵동 왔어요. 왔다 우리 남편. 어떻게 합니까? 그 경험 있죠? 남편이 스스로 화장실에 따라가요. 애기가 웃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시끄럽다고. 나 지금 화장실 왜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할 때 아내들이 상처받죠. 이 부분도 아무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와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오늘따라 많은 대화를 해도 남편의 역량 중에서 80-90% 소진됐구나 라고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누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현상 때문에 서운하다. 남편이 연애할 때는 이벤트도 잘해주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데 결혼 이후에 변했다. 변한 게 아닙니다. 남편의 생각은 집은 쉬는 곳, 사랑하는 곳, 밥을 먹는 곳, 이게 관성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고 이 남자가 무슨 바람 피웠지 않냐, 애정이 식었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오늘 학부모들을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강의의 총 목적은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원하는 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화를 시키겠다는 취지를 갖고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비롯하여 교직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좋은 교육을 듣고 우리 처음에서 시행하는 이런 교육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유치원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에서도 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지향하는 생각들이 이제는 학부모 교육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이런 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